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이번 주는 국내 지수, 해외 지수 모두 매우 양호했습니다. 코스피는 또 연중 최고치를 돌파하며 2500선을 돌파하느냐 마느냐의 가름길에 놓여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찾아왔는데 아직도 지총이 크고 몸집이 큰 대형주 위주로만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과연 내 종목도 여러분의 종목도 오르고 있나요?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올해 말까지 10조 원 이상을 매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한국은행에서는 우리나라 금리 인상을 시사하였습니다. 자, 앞으로 2017년도 불과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증시는 상승세를 타고 랠리를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조정을 주거나 하락의 길로 갈 것인가? 자,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공부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시장과 국내 증시 현황 특징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증시부터 보도록 하죠. 자,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부터 보죠. 다우는 0.7%, 0.7% 정도 오르고 사상 최고치, 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매주 다우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것 같네요. 자, 이번 주 하루도 빠짐없이 다 올랐어요. 이번 주 하루도 빠짐없이 다 올랐고 너무나 가파른 상승세. 거의 한 달 동안 조정이라는 조정 한 번도 안 주고 그냥 쭉 올랐네요. 쭉 올랐어.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는 북한 리스크 때문에 일주일 빠지고 올랐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야, 우리는 아직 2500도 못 갔는데 얘네는 이거 보이세요? 23,000? 참 대단합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저런 걸 아마 볼 수 없을 겁니다. 죽기 전에 3,000이 넘는 걸 볼 수 있을까요? 자, 다우는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금요일도 사상 최고치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물, 야간 선물도 0.17%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말이죠. 자, 다우가 올랐으니까 우리나라도 월요일날 오를 것이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똑같이 0.7% 가까이 0.67이지만 0.7% 가까이 먼저 올랐습니다. 선 반영을 받았기도 했고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코스닥이 어때? 코스피가 어떤가 보시죠. 자, 코스피가 어떻습니까? 자, 우리나라도 2,500선에 다다랐고 거의 우리나라도 비실비실했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끝났어요. 상승으로 끝났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서는 이제 또 뭐죠?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이 아니라 다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다음 주 월요일은 뭐죠? 미국 FOMC 회의가 있습니다. 31일부터서 11월 1일까지 양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 자, 미국 FOMC 회의로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확인하고 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는 관망세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외인들이 이제 사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야간 선물이 약간 올랐다고 해서 저 정도면 원래 보합 정도로 되거든요. 너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상승 쪽을 바라지 마시고 긴장을 해야 됩니다. 긴장을. 자, 코스피가 이 정도 올랐고 다우하고 코스닥이 이 정도 코스피가 이 정도 올랐는데 코스피는 어떨까요? 그 전에 먼저 나스닥도 보시죠. 나스닥은 이렇게 약간 V자형으로 하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다우에 비해서는 이렇게 약간의 굴곡을 줬지만 그래도 연중 최고치를 또 돌파했습니다. 금요일날 또 연중 최고치를 돌파했고 얘네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자, 문제는 코스닥이죠. 코스닥. 우리 스닥이가 월요일날 와 장난 아니더군요. 요즘에는 스닥이 마이너스 1%로 시작된 게 아이고 왜 이러니? 스닥이가 요즘 마이너스 1% 시작한 게 너무 많아졌어요. 저 이날도 깜짝 놀랐어요. 이날 0.5% 상승하고 이거 뭐야 이거 니 왜 이러냐. 월요일날 그냥 0.1%까지 빼버리던데 여기 있죠. 13일 16일 그래서 시작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0.16% 빼버리길래 와씨 뭔 일 났나 와씨 갑자기 왜 이러냐. 저번에 이렇게 딱 크게 올리더니 이제 다 빼버리는구나. 빼버리치처럼 빼버리는구나 했는데 조정을 주고 바로 이렇게 다시 쳐 올렸죠.
근데 말이죠. 아직도 진짜 700을 안 넘긴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와. 오르려고 하면은 북한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쳐버리고, 또 오르려고 하면은 또 여기서 바로 빼버리고 그러길래, 와, 얘네들 진짜 700선까지는 진짜, 쉽게 가지 않겠구나 이 생각도 했어요. 근데 다음 주는 뭐 이렇게 해서 여기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680선만 와버리면 때려버립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약간 이 밑에까지 빠졌다가 빠졌다가 매매하는 게 좋아요. 지수 전체를 보면 이 정도 좀 빠질 것 같으면 이 정도에서 그냥 보고 매매하는 게 좋지. 여기 680선에서 괜히 하다가는 종목이 때려 맞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 보실 때 어떻게 뭐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산 거하고 판 거, 지수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오른 종목과 내린 종목이 몇 종목이나 살펴보라고 했죠. 자, 이번 주에 분명히 지수는 0.26% 올랐지만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올랐지만 이건 또 뭐다? 예, 삼성전자로 올렸죠. 내린 종목이 더 많습니다. 내린 종목이 더 많았고 18일날 같은 경우에도 지수는 0.06%, 예, 지수는 0.06%밖에 안 내렸어요. 근데 내린 종목은 예, 2배 이상이 되고 삼성전자 하나 같다,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같다 하나 같다 이렇게 조종하는데 정말 좀 마음에 안 듭니다. 특히 코스닥은 셀트리온, 시총 높은 셀트리온 하나 갖다가 계속 지수를 조종하는데 정말 무섭기까지 합니다. 특히 셀트리온은 단기 과열이 걸렸는데도 쭉 올라가니까 요즘 트렌드가 정말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진짜 이번 주는 여러 가지 핫 이슈가 되게 많았는데 한번 보죠. 하나하나씩 살펴보죠. 자, 이거는 대창스틸이라는 종목인데 이거 원전과 관계 있습니다. 원전. 제발 여러분 이런 거 안 했으면 진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거 했으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몇 프로 올랐었죠? 예. 거의 상한가 근접하게 26%가 올랐고 26%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13%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이게 변동성이 엄청 심했어요. 10시죠. 10%가 아니라 10시에 그 원전 이제 찬반 투표처럼 사람들을 500명 모아놓고 찬반 투표 형식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향후 과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는 그 다음날 발표했지만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게 원전을 이제 신고리 5, 6호가 있으면 5, 6호가 짓느냐 마느냐 아니면 이게 공사가 취소되느냐 마느냐 이 짝콜 게임이었습니다. 짝콜 게임에서 이게 어떻게 됐어요? 예, 공사 재개를 하겠다 해서 예, 짝으로 돼서 이게 이렇게 이만큼 올랐는데 여러분 이런 거 따라 들어갔으면 절대 안 됩니다. 뭐 이거를 뭐 종가 베팅해서 먹었어도 여러분 짝콜 게임 주식에서 짝콜 게임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게 뭐 그렇다고 무슨 회사예요? 실적은 이거 대창스틸 옛날 그거구나. 그 슈퍼게임 그거였던구나. 실적이나 뭐 그런 것도 뭐 뚜렷이 좋아지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평범한 회사인데 단순히 그 원전 이슈 하나 갖다 이렇게 조정되는 건데 이런 거 갖다가 하지 마세요 제발. 이게 평소에 수급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물론 여기에 수급이 이만큼 들어왔다고 해서 뭐 다음에 또 오르거나 그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주식을 들어가는 그 뭐라 그러나 주식을 사는 마음가짐 자체가 짝콜 이거 하면 뭐 나중에 면세점 발표하면 면세점 할 때마다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면세점 또 어디 뭐 두산이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롯데가 될 것인가 뭐 이런데 짝콜 게임에서 계속 빠지게 되는데 주식은 카지노가 아니에요. 카지노처럼 주식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망해놓고 역시 주식은 위험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진짜 본인은 뭐 주식에 대해서 뭐 이 회사에 대해서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고 매수 버튼 누르고 뭐 이름이 이뻐 보이거나 뭐 차트가 이뻐 보여서 사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렇게 주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패가 망신합니다. 잠깐 돈을 땄더라도 결국엔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으로 설사 수익을 받더라도 다음번에는 이런 주식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 절대 이런 이슈에 베팅하지 마세요. 옛날에 뭐 힐러리나 아니면 트럼프 되냐 물론 저도 그때 베팅을 했지만 이런 건 정말 안 좋습니다. 이런 거 들어가서 먹었다고 해도 그렇게 좋아하지 마십시오. 자, 근데 이 주식과 별개로 제가 원전 얘기를 잠깐 짧게 하자면은, 왜냐면 저는 그 원전과 관련된 회사에서 예전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아는데, 이게 여러분, 좀 중요합니다. 500명을 놔두고,
2박 3일간 합숙을 하면서 이제 최종 투표를 하게 됐는데, 첫 번째 투표를 했을 때는 49대 5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1%밖에 안 됐어요. 찬성과 반대가 1%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원전 발전을 계속해야 된다. 찬성과 반대 1%밖에 차이가 안 냈고, 마지막 가서는 19% 정도가 차이가 났어요. 최종에서는 2박 3일 합숙을 끝나고 3일째는.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후쿠시마처럼 원전이 폭발하고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후쿠시마 원전이 그 폭발된 거는 어떻게 된 거다? 예. 처음에 후쿠시마 이거 쓰나미 났을 때 덮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발전소에 들어있는 이제 뭐죠? 예. 예, 원자로 속에 그 폐연료봉이라고 해가지고 연료봉이 들어있어서 1차 폭발이 일어났고, 2차에는 뭐죠? 2차에는 이제 바닷물을 뿌려가지고 원자로를 이제 냉각시키면 되는데, 바닷물을 뿌리기 전에 한 30시간, 예, 30시간 정도를 뭐 했다. 도쿄전력에서 이거 원자로를 한번 살려보려고 쇼 댄스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대로 했으면 이렇게 피해가 발생을 안 했어요. 근데 도쿄전력이 우리나라처럼 공기업이 아니라 이제 민영화된 회사라서, 우리 뭐 정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뭐 그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30시간 동안 삽질해도 가만히 놔뒀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안 그러겠죠. 이렇게 또 쓰나미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원자로가 폭발될 확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교통사고 날 확률보다 예, 더 적습니다. 그런 현실도 있고, 예를 들면은 비용적인 문제로 따지면은 2.8 기가와트 원자로 하나에 2.8 기가와트 전력을 생산을 한다고 하면은, 태양열이라던가 풍력을 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풍력발전은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풍력발전소는 지금 어디에 져 있는지 알아요? 풍력발전?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도에 풍력발전소 있는데, 이것도 시끄럽다고 맨날 주민들이 신고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와요. 제발 좀 시끄러우니까 저거 좀 꺼버리라고. 맨날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런 민원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바람이 많이 부는 데가 바닷가 쪽 그쪽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풍력발전소 짓기 정말 돈도 많이 들고, 이게 한다고 해서 이만큼 2.8 기가와트, 예, 그만큼 출력이 안 나와요. 우리나라가 뭐 산이 많이 있고 그런 지대라서 바다가 많이 쌓여있는 섬나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나오기도 힘들고, 태양열로 만약에 원자로 저걸 한다 하면은 2.8 기가와트 정도 되면은 얼마다? 만약에 여기 10조 정도가 10조가 아니라 여기 한 1조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원전을 지으면 1조가 든다고 생각하고, 원전이 아니라 태양열 발전소를 지으면은 이거를 이만큼 출력을 하려면 10조가 들어요. 한 10배 넘게 차이가 나죠. 대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세금, 전기세는 당연히 올라가고, 뭐 추가 비용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죠. 원전 하나 지을 걸로 발전소, 태양열 발전소 한 100개를 넘게 지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부지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땅덩어리도 좁고, 이제 뭐 365일 동남아처럼 계속 여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365일 우리나라 동남아처럼 매일 여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출력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낮에 많이 연료를 저장한다고 해도 밤에는 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건 영업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우리가 그 전기회사 관련해서 개발도상국, 예를 들면은 뭐 태국이라던가 베트남이라던가 뭐 이런 개발도상국에다가 원전이 아니라 태양열 이런 거 수출하려고 했었어요. 태양열 이렇게 발전소 조그만한 거 하나 지어가지고 니네한테 이제 수출하겠다는데, 거의 협상까지 다 갔다가 마지막에 개발도상국 쪽에서 그냥 가스 쓸래 하면서 취소했어요. 왠지 알아요? 아무리 지네가 생각을 해봐도 가스라던가 LNG 뭐 다른 거 쓰는 게 훨씬 더 뭐다? 예, 돈이 적게 드니까 이건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 단가가 안 맞는다면서 결국 그냥 취소했어요. 아니, 맨날 365일 여름인 나라에서도 사업성이 없다고 취소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과연 사업성이 있을까요? 물론 이거는 극히 일부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비용적인 측면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아무리 공포심이 있다고 해도, 공포심에 무너진다 해도 원전이 필수 불가결이죠. 그래서 결과가 저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처음에
49% 52 이게 완전히 격차가 없어지고 19% 이상 차이가 뭐 여기가 찬성이 뭐 거의 60% 되고 여기가 뭐 이 정도 40% 이렇게 될 정도로 바뀔 거면은 그거는 진짜 2박 3일 동안 그만큼 바뀔 수 있다는 거는 그겁니다, 여러분.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세금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뭐 발전소를 지을 공간이라던가 혹은 민원이라던가 그런 걸 다 생각해서는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원전이 쉽게 그렇게 포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한 명이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정책상으로는 탈원전을 계속 가겠다는데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번에 시민들의 의식이 이렇게 탁 바뀌잖아요. 그만큼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이상과 현실은. 자, 그리고 또 특징주, 이번에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뭔 얘기하다 이쪽으로 빠졌냐? 원전 저거 얘기했죠. 특징주도 아프리카 TV 있었죠. 국정감사 이후에 주가가 16%, 마이너스 16%가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가 원래 한 3만원 가까이 하던 주식이었는데 옛날에 매매도 몇 번 했었어요. 주가 움직임 별로 없고 코스닥 종목인데 이날 뭐가 있었죠? 금요일날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때려 맞았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유가 뭔가요? 별풍선을 6,200만원어치 쓴 남성이 있었다고 이거 갖다 뭐라고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별풍선 6,200만원 쓴 게 말이 되느냐? 했는데 이거 뭐 어린애도 아니고 지 돈 갖다 지가 썼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별풍선 한도 충전이 3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6,200만 원 썼다는 건 좀 의심스러운데 거기서 국정감사에서 그 말을 했다는데 이게 하루 종일 이 방송을 보면서 하루 쓰고 그 다음날 또 써가지고 이렇게 됐을 거라고 하는데 좀 억진 것 같아요. 솔직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국정감사 의견 때문에 이 주가가 내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은 왜 나라에서 이런 걸 통제를 해요? 예를 들면은 이게 아프리카 TV가 아니라 그냥 내가 넥슨이라던가 NC 주주야. 근데 게임 아이템을 내가 만약에 막 산다. 게임 아이템 100만 원이면 내 돈 주고 내가 100만 원 주고 사는데 국가에서 안 돼. 게임 아이템 너무 비싸. 야 이거 50만 원을 규제해서 50만 원까지 50만 원으로 다 내려버려. 하면은 내가 NC 주주고 넥슨 주주면 열받잖아요. 아니 얘는 게임 아이템 팔아서 장사하는 애들인데 왜 그런 걸 규제해? 주주 입장에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프리카 TV를 이렇게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하루가 아니에요. 하루가 아니라 한 달에 성인들 기준으로 쓸 수 있는 돈 50만 원을 제한을 하겠대요. 한 달에 BJ들한테 50만 원밖에 못 쓰게 하겠대요. 별풍선을. 이게 말이 돼요? 왜 국가에서 이런 걸 제한을 해요? 내 돈 갖다 내가 쓴다는데? 참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너가 뭐 물론 스트리밍하고 그러니까 너가 이런 거 갖다 열을 내는 거냐? 아닙니다. 제 스트리밍 방송 와보신 분 알겠지만 50만 원은커녕 저 5만 원도 안 터집니다. 아니 5천 원도 잘 안 터져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냥 국가에서 이렇게 뭘 제재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옛날 군사정권 시대에 만화책 제한하는 것처럼 옛날 군사정권 시대에 막 만화책 모아놓고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게 만화다 하면서 만화책 막 불태우고 그랬었잖아요. 아니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 통금 시간처럼 학생들이나 그런 게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 10시 넘으면 왜 게임을 못해요? 10시 넘으면 게임을 할 수 없게 국가에서 막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심의가 무섭다는 뭐 독일에서도 10시 넘어도 그런 거 없는데 우리나라는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일단 뭐 국가에서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 하면서 막 여성부라던가 뭐 시민단체에서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일만 발생하면 국가에서 이제 조정하려고 한 것 같아요. 아니 왜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왜 대형마트를 규제해요? 대형마트? 내가 이마트 주시면 열받을 텐데. 이건 주식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형마트를 가지 말고 주말에 가지 말고 주말엔 전통시장을 가라면서 대형마트를 쉬게 만들고 전통시장 가는 게 말이 돼요? 전통시장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카드 안 되고 바가지 씌우고 무슨 인심이고 나발이고 바가지 씌우고 주차할 공간 없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비위생적인 것도 있고. 그럼 거기가 개선할 방안을 지네가 카드를 받거나 아니면 지네가 이제 뭐 주차 공간을 만들거나 뭐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킬 방법을 해야지. 대형마트를 그냥 무조건 막아버리고 야 니네 이쪽 가. 강제징용처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처럼 국가에서 매번 이상한 정책으로 강제로 이렇게 해버린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처럼 게임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네, 게임주를 만약에 아까 아프리카 별풍선을 제한을 하면 여러분 게임은 제한을 안 할 것 같아요? 게임도 50만원 제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법안이 아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아니 무슨 게임에서 강화 아이템이나 뭐 그런 게 로또 2등보다 당첨될 확률이 적다면서 규제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이거 내 돈 쓰든 말든 국가에서 뭔 상관입니까 이게. 게임에서 이렇게 투자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돼 하면서 이런 거 딱 제재한다는 게 저는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뭘 별걸 다 규제하려고 하는데 내가 성인이고 내가 뭐 어린애도 아니잖아요. 내 돈 갖다 내가 쓴다는데. 주주 입장에서 열받죠. 저걸로 수입을 창출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아프리카를 여러분 제한을 하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BJ들은 어디로 가요? 트위치라던가 유튜브로 가버립니다. 그럼 해외로 다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아프리카에서 하면은 여러분 세금이라도 거둘 수 있지. 유튜브라던가 트위치로 가면 세금도 못 받아요. 세금도 못 걷어. 얘네가 얼마 버는지 어떻게 파악할 거야. 외국 나라인데. 근데 이쪽은 제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재도 못 해요. 이쪽에서 뭐 막장 방송을 하든 말든 이쪽에서는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뭐 트위치도 물론 제재를 하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선정적인 거 모으고 다 방송하잖아요. 뭐 참 그거 보면은 죽 써서 개 주는 것처럼 아니 이쪽이 뭐 참 난 저는 노코멘트 하는 것보다 저렇게 난 물론 아프리카 주식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런 걸 자꾸 국가에서 규제를 하면은 내가 게임주라던가 뭐라던가 다른 거를 무슨 게임주라던가 뭐 IT 관련주를 살 수가 있을까요? 살 수가? 신뢰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왜 매수를 해? 매수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매수할 이유가 사라져요. 저런 거 하면서. 내 주주 입장에서는 게임주를 가지고 있으면 두려워지죠. 이제 아이템까지 규제를 나서면은 정부에서 뭐 아이템을 뭐 50만 원에 제한해버린다 뭐 잃어버리면은 거기 매출은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매출도 떨어지고 그 한 회사 그냥 풍비박산 날고 해외로 다 넘어갈 수 있는데 국내 기업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다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부 비판만 하지? 근데 좀 너무 답답한 것 같아. 답답한 것 같아. 주주들이라면 얼마나 화가 날 것 같아요. 내 주식이 그냥 국정감사 한 방에 마이너스 30%를 찍었는데. 자, 그리고 하이닉스라던가 반도체 주식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발표 이전에 이미 많이 오른 주식이니까 이미 시세를 많이 줬으니까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금요일날 이게 잠깐 오르고 금요일날 약간 오르고 계속 내렸어요. 이거 이제 그냥 차트가 꺾이고 이제 내려가는 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인데 레포트는 말이죠. 지금 자꾸 뭐 매수를 하라, 적극 매수, 심한 조정일 뿐, 뭐 단기 조정일 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 그냥 실적 발표 나온 다음에 이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때 사도 상관없어요. 근데 실적 발표 있잖아요. 실적 발표 아직 안 한 회사들 있잖아요. 반도체 관련해서 실적 보고 사세요. 실적 보고 사세요. 하이닉스는 아직 뭐 실적 발표 안 했는데 이런 거 실적 발표 전에도 이만큼 빼면은 실적 발표하고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실적 발표하고 그냥 더 빼버려도 돼요. 왜냐면 매집된 게 많으니까. 이미 이만큼 막 팔고 있잖아요. 이미 더 팔고 있는데 이만큼 팠으니까 또 사는 게 아니라 지금 하이닉스라던가 이런 데서 판 게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제약주로 넘어가고 있어요. 제약주. 제작이 아니라 제약주로 넘어가고 있어요. 뭐 셀트리온이라던가 신라젠 아니면은 뭐 지금 뭐 임상 실험하는데 성공하는데 한미약품이라던가 뭐 이런 거 제약주로 다 돈이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주식에서는 자금이 모두 다 공평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 철강이라던가 자동차 있으면은 철강, 자동차 뭐 제약주 이렇게 있으면 이 세 개가 한꺼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돈이 이쪽으로 갔다가 또 이쪽에 있던 게 어디로 가고 뭐 게임주로 가거나 하면서 계속 순환매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순환매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뭔가 이슈나 모멘텀, 성장 모멘텀 같은 게 있어야지 그쪽으로 움직이지. 여기가 뭐 그냥 침체 분위기인데 뭐 예를 들면 게임주가 뭐 중국 사드 때문에 침체 분위기인데 갑자기 돈이 들어오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섹터도 자금이 옮겨간다 싶으면 바로 자기도 똑같이 기간 외를 따라가는 게 제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반도체주 뭐 조정인 것 같다 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실적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려도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 손해를 보질 말아야지
이거에서 수익 보는 것보다 손실을 안 봐도 그것도 수익인 거예요. 괜히 들어갔다가 물려가 개쳐 물려가지고 여기서 더 빠질까? 좀 더 들어가 보자. 이런 것보다 안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뭐 10조 원 이상 판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국민연금에서 연말까지 국내 주식 최대 10조까지 판다고 이제 뉴스가 나왔죠. 이 국민연금에서 지금 지수가 오르면서 어떻게 됐어요? 너무 돈을 많이, 증시에 돈을 너무 많이 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드라인. 국민연금도 가이드라인이 있고, 뭐 어떤 회사들마다 다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주식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까지 다 한정이 되어 있고, 그 이상 되면 주식을 팔아야 돼요. 주식에 자금을 계속 투입할 수가 없어요. 국민연금 사업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주식보다. 이거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 최대 10조까지 팔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내가 해당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포가 국민연금이야. 그러면은 좀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국민연금 이번에 또 나쁜 놈들 뭐 했어요? 아, 이건 옛날 얘기이긴 하지만 뭐 이제 나왔잖아요. 이제 뭐 국정감사나 이런 거에서 나왔는데, 자, 국민연금이 한미약품에 주식을 빌려줬죠. 대차거래로 빌려줘가지고 공매도에 써서 큰 수익을 봤다. 뭐 그런 자료가 나왔어요. 뭐 국민연금은 한미약품에 투자해서 뭐 손실을 봤네 뭐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대차거래로 인하여서 얘네는 수익을 봤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세금으로 세금으로 산 주식을 외인이라던가 다른 데 대여를 해줘서 공매도에 쓰이고 한미약품 사태가 터지고 큰 수익을 봤죠. 얘네는 참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이런 거 보면. 그리고 공매도 이번에 뭐 했어요? 공매도 뭐 금지제는 아니고 공매도 해서 이제 법안 중에 하나 있잖아요. 공매도 공매도 과열제가 시도가 되면은 공매도가 하루 중지된다고 했는데, 셀트리온 보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18일 날, 이번 18일 날 공매도가 중지가 됐어야 돼, 셀트리온. 보세요. 뉴스를 보면은 공매도가 분명히 18일 날 공매도 금지 종목으로 돼가지고 공매도가 금지가 됐어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셀트리온이 공매도에 젖어 있어요. 셀트리온이 18일날 공매도 금지 종목인데 셀트리온이 공매도가 이렇게 젖어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딱 해서 뉴스에 나왔는데, 세상에 이게 헤지펀드라던가 뭐 다른 데 있는 거는 해당이 안 된대요. 자, 여기 보시래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니구나. 이 뉴스가 아니군요. 아무튼 이거 다시 보면은 이게 그런 거예요. 분명히 공매도가 금지 종목이면은 못 쳐야 되는데, 기관 중에서 헤지펀드들은 공매도를 또 칠 수 있어요. 이게 법안이 구멍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구멍이 많아요. 헤지펀드들 뭐 아니면 이쪽에다가 뭐 원래 선물을 조정할 수 있는 회사들은 또 공매도가 된대요. 아니 뭐 이런 개떡 같은 제도가 다 있습니까?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공매도를 칠 수 있고, 물론 개인은 못 칩니다. 셀트리온은 정말 공매도가 위에 가서 정말 많이 치고 있는데, 이 종목은 뭐라고 해야 될까? 수급 매매하시는 분들이 다 따라붙고, 이 종목이 그냥 신라제는 수급 매매하시는 분들이 다 따라 붙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고, 옛날에 셀트리온으로 큰 손실도 본 적이 있었고, 저랑 좀 안 맞아요. 종목이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제 작년 강의만 봐도 뭐 했다? 한미약품 사태가 터진 다음에 손실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제약주하고 바이오 쪽에 뭐라고 해야 되나, 신뢰를 잃었어요. 원래 주식을 투자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얘네가 뭐 임상 3상을 가든 1상을 가든 그게 다 취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라던가, 뭐 여기서 FDA 승인이 나도 뭐 취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제약바이오는 이상하게 새우깡은 손이 가지만 얘는 손이 안 가대요. 네, 그래서 저는 얘네는 매매를 안 하고 있었어요. 얘는 매매 안 했고, 이거 그냥 수급호분들이 막 그냥 다 따라붙었는데, 수급 매매 하신 분들. 그래서 수급 매매 하신 분들이 따라붙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5% 오를 것도 얘네가 자꾸 팔았다 샀다니까 내가 불안감을 많이 느껴서 매매를 못 하게 되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건 안 잡았어요.
그리고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하면 여러분 말했죠. 얘네가 뭐 지금 2임상 3상을 통과했든 뭘 했든 뭐 기술 수출을 한다 이렇게 예고를 했던 3분기 실적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3분기에는. 그게 반영이 된다고 해도 4분기고 만약에 임상실험이 지금 1상이 통과됐다고 해도 임상 3상까지 가는 데는 여러분 한 3, 4년의 시간이 걸려요. 3, 4년의 시간이 걸리고 이게 또 수출해서 판매 허가까지 가는 데는 10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주가가 왜 오르냐. 예, 미래 가치 산업이고 모멘텀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도 중요하지만 신라젠도 보세요. 지금 이만큼 올랐다고 해도 이거 다 적자 기업이에요. 적자 기업. 적자예요. 적자. 실적 발표 전에는 괜히 들어가서 물려가지고 실적 나온 다음에 팍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은 해주세요. 조심은. 무조건 뭐라고 해야 되나. 무조건 리스크 관리. 예,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아니 그래서 그냥 뭐 주식 관련 카페 보니까 이번에 카카오가 여러분 15만원 돌파했잖아요. 15만원. 근데 옛날에 2년 전에 어떤 사람이 카카오를 한 15만원에 샀다가 이번에 막 다시 올라와가지고 드디어 제가 처음 산 종목이 카카오인데 첫 가치 투자에 뭐 성공을 했습니다 하면서 막 반토막 이상 한번 났었는데 이게 15만원인가 샀었는데 막 6만원까지 가가지고 반토막 이상 났는데 드디어 결실을 봅니다. 드디어 이제 매매 확신이 생기고 뭐 했으면 됐는데 첫 산 종목이 카카오였고 반토막 날 때까지 가만히 놔뒀다는 거는 그냥 방치해둔 거고 뭐라고 해야 되나 매매 원칙이 없는 겁니다. 매매 원칙. 이분은 이렇게 주식하시면은 이거 수익을 먹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현재 잔고를 보여주면서 지금 수익이 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15만원에서 떨어지고 있지 않았나요, 카카오? 아니 수익을 실현하지도 않고 막 벌써부터 김칫국에 빠졌어요. 무슨 뚝배기채 먹고 있어요. 15만원 또 안 내. 또 이거 수수료 빼면 또 손실이겠네. 15만원 얼마에 샀다는데. 16만원 갈 때까지 그러면 또 익절 안 했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OCI를 9만원에 사신 분이 12만원 갈 때까지 안 팔더니 예, 뭐 다시 막 7만원 6만원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하냐 막 난리 법석을 떨었다는 얘기도 했지만 수익은 실현해야지 본인 진짜 수익이 되는 거고 이렇게 반토막 날 때까지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또 반토막이 내리잖아요. 주가가 내리는데 다 원인이 있다니까요. 대부분 이렇게 반토막 내는데도 뭐 그래 버티면 된다. 난 이미 한번 반토막 났던 걸 견뎠는데 이걸 또 못 견딜까 하다가 상폐되거나 그냥 망할 수 있습니다. 망할 수 있어요. 주식은 기다리면 분명히 된다. 그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돼요. 내가 만약에 뭐 손절 라인을 길게 잡아도 10%를 잡았다. 10%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해야지 했는데 좀만 더 보자. 이 회사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 하면서 자꾸 그렇게 막 자위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절대로 그렇게 막 긍정적인 마인드는 그런 데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요. 이거 확률적인 싸움으로 해도 내가 어떻게 100% 계속 이겨요. 100% 계속 어떻게 이깁니까? 워렌 버핏도 100% 못 이기는데 워렌 버핏도 월 수익률이 20%밖에 안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계속 맨날 이길 수가 있습니까? 맨날 이기지 못하니까 내가 아니다 싶으면은 바로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처럼 인정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또 위기가 곧 기회다. 예, 위기가 곧 기회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런 책도 많이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뭐 내리는 종목이라던가 뭐 이렇게 막 위기에 처한 종목에 들어가가지고 한 번은 이렇게 먹어봐. 먹고 나면 그 다음번에 또 들어가. 근데 이 종목이 또 먹어. 근데 세 번째는 또 이게 되겠어요. 확률적인 싸움에서 5대5, 5대5 하면 이게 하면 점점 확률이 떨어져가지고 언젠가 한번 큰 손실을 보는데 그 종목이 그냥 여기서 봤던 수익금까지 여기다 다 쳐부어가지고 물타기가 쳐부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망한다니까요. 안 그런 것 같다고요? 그럼 한진해운은 뭔데요?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뭐 주식이 오른다 이런 상상을 하지 마시고 삼성전자 이런 것만 보시지 마시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현대상선 뭐 한진해운은 상폐됐으니까 차트를 볼 수 없으니까 현대상선 지금 10,000원도 안 해요. 10,000원도 안 해. 얘 10만원도 넘었던 주식이에요. 네, 뭐야 이놈. 얘 10만원도 넘었던 주식인데 연봉 안 나오나? 얘 10만원도 넘었던 주식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봐. 10년 전. 20만원도 넘었네. 20만원도 넘은 주식인데 1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타임머신 타고 들어가가지고 일해봐요. 한진해운 주주한테 조선주가 그때 대호황해인데 한진해운
주주한테 가가지고 이 주식은 곧 상폐됩니다. 10년 뒤에 상폐됩니다. 지금 던지세요. 말해보세요. 귀싸대기 맞습니다. 너 공매도냐? 공매도 알바냐? 하면서 귀싸대기 맞고 현대상선도 이번에 또 유증까지 했어요. 유증까지 해가지고 저 뭐 마이너스 한 15% 났죠? 현대상선. 열받아 죽겠는데 막 이만큼 떨어졌는데 계속 주가 내리고 유증까지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현대상선 주주한테 10년 전에 가가지고 이거 분식회계입니다. 37만원 가져갔어요. 30만원대가 지금 6천원이 됐네. 이거 분식회계고 대기업이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이 회사 주식 10분의 1 토막 납니다. 라고 외쳐보세요. 누가 믿습니까?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석유값이 100달러 이하로 떨어지지 누가 예측을 합니까? 석유에 인덱스 넣으세요. 하고 누가 말하면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누가 믿겠어요? 워렌 버핏은 이런 거 갖다가 다 예측하고 맞출 것 같아요? 자, 워렌 버핏도 원유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원유에 투자해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워렌 버핏이 하는 투자 회사입니다. 자, 워렌 버핏은 뭐죠? 예, 투자 실패를 했어요. 수십억 달러. 원유에 관련해서 투자를 해서. 근데 자기가 모르는 분야였고 원유 쪽은 예측할 수 없는 자기가 모르는 분야여서 투자해서 결국 실패를 했다는데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된다? 리스크를 관리해줘야 돼요. 리스크. 그래도 버핏 형이나 그런 분들은 기관이잖아요.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기 때문에 투자회사 있고 기관이기 때문에 실패를 해도 뭐 손실을 봐도 뭐 다시 일어나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한번 그냥 깡통 차고 밑으로 빠져버리면 거기서 그냥 끝이에요. 지수가 아무리 올라도 내 종목이 안 가면은 그냥 거기서 끝이라니까요. 지금 장기 투자 관련 카페 한번 가보세요. 지금 다 죽겠다. 중소형주 하나도 안 움직인다. 아니 코스피가 2,400을 가고 코스닥이 700을 못 넘는 게 말이 많냐 하면서 막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내 주식이 가야 돼요. 지수가 2,500을 돌파하든 말든 지금 삼성 뭐 하이닉스 이거 갖다 지수 끌어올리고 그러는데 내 주식이 가야 돼. 내게 올라야지 되지. 내게 올라야 되지. 이게 뭐 다른 애들 거 가봤자 뭐 하겠어요. 그냥 손가락만 빠는 거죠. 아, 참, 그래서 요즘 딱 별의별 걸 다, 생각이 나네요. 저런 거 보고. 왜냐면은 주식을 그냥 운 좋게 한번 이제 잠깐 돈 따면은 거기서 너무 좋아하고 막 뭐라고 할까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망할 게 막 보이는 거예요. 막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 저 사람 지금 저기서 흥분해가지고 돈 더 키워가지고 결국에는 아예 깡통 차고 망하겠구나. 막 이런 게 막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절대 손절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좀 안타까워서 이런 것도 만든 것도 있지만 전 누누이 말하지만 이 동영상을 제작한다고 해서 제가 돈을 버는 게 없어요. 오히려 제가 이것 때문에 뭐 하드를 사고 뭐 그래서 시간과 돈을 다 낭비하고 있지. 저는 절대 지금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리딩을 하거나 뭐 종목을 추천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자,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보자. 한국은행에서 뭐예요, 지금? 예,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합니다. 이번 금통위원회에서 이제 소수기는 하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제 또 얘기가 나왔었죠.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이제 주식이 안 나오네요. 잠깐 뉴스가. 잠시만요. 예,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이제 미국과 똑같이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한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떻게 된다? 예, 주식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죠. 주식에서 왜 자금이 빠져나가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주식은 말이죠. 뭐다? 예, 위험자산입니다. 위험자산. 위험자산인데 왜 위험자산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죠? 은행의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은행의 금리가 옛날처럼 IMF 딱 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예, 은행 이자가 10%대였어요. 10%대. 은행 금리가 10%대까지 됐는데 지금 몇 프로? 2%대. 그러니까 은행 금리가 낮으니까 아이고 내가 주식하면 2%를 못 벌을까 하면서 위험자산에다 그냥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20%를 찍죠. 사람들은 보통.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위험자산에 있는 돈을 빼서 이제 은행 같은데, 은행 보험이라든가 뭐 다른 데 투자를 하겠죠. 사람들이. 다른 데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증권 관련주는 하락을 하고 은행주는 예, 상승을 하겠죠. 아니 그러면 지금 은행주를 사야 되느냐 마야 되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본인 판단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역용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뭐 금리 인상되면 은행주가 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다 공매도 때려가지고 은행주에 그냥 은행주를 빼버리고, 뭐 이쪽에서 또 하면 증권주가 갈 것이다 막 이렇게 해놓으면은 증권주도 공매도 빼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1 더하기 1이 뭐 이렇게 되면 1 더하기 1이 여러분 뭐예요? 2가 아니잖아요. 요즘 1 더하기 1 트렌드가 뭐예요? 귀요미. 1 더하기 1은 귀요미고, 지금 1 더하기 1이 귀요미기 이전에 또 뭐였어요? 1 더하기 1, 우리 세대 때는 창문이었어요, 창문. 1 더하기 1은 이렇게 해가지고 창문. 그런 것처럼 시대 트렌드가 계속 변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예측보단 대응이 중요해요, 진짜. 예를 들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단기 과열 걸렸잖아요. 이거 옛날 뭐 주식 강의라던가 뭐 이런데 유료 강의라던가 딴 데 보면은 단기 과열 걸리면 주가가 내려가고 조정이 오면 산다 뭐 이런 전략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그냥 다 씹어 먹어버렸어요. 씹어 먹어버렸어. 아 이거 왜 이래 이거 차트가 안 뜨네. 이게 그냥 단기 과열 걸리면 원래 빠지는 게 정석이었는데 빠지는 거를 주변에서 계속 빠지면은 그때 조정 주면 나중에 사면 됩니다. 뭐 이거를 반복학습처럼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얘네가 패턴을 바꿔버리고 그냥 쳐 올려버리대요. 단기 과열이 걸리든 말든. 참. 그래서 트렌드가 계속 변화되는 걸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뭐 멸치 패턴이라던가 뭐라던가 앞에 막 다 강좌를 했지만 조금씩 다 바뀌고 유명 강의라던가 막 사람들이 많이 보는 강의 그런 거는 외인 기관도 봐서 약간씩 패턴을 아예 그냥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이 공부를 게을리해서도 안 되고 뭐 주도주 복귀라던가 매매일지도 맨날 쓰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뭐지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냐 패턴이 어떻게 바뀌나 뭐 이런 걸 계속 연구하고 해야 돼. 그냥 뭐 동물적인 감각으로 뭐 체결창 꽃가창 이것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 단기로 하면 망하고 장기로 하면은 뭐 성공한다 이런 그 고정관념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단기로 자기가 했는데 실패해서 망해가지고 장기로 한다 뭐 이런 분도 있지만 단기를 하실 때도 단기랑 장기랑 똑같아요 여러분. 장기를 하든 단기를 하든 수급이랑 실적 그 다음에 실적 뭐예요? 모멘텀 수급 실적 모멘텀 이 세 개만 가지고 이제 또 보고 만약에 얘가 장기적으로 한 30% 오를 주식이야 30% 오를 주식이야 그럼 장기로 하신 분들은 이쪽에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뭐 여기까지는 당연히 못 먹겠죠. 한 이 정도까지 끌고 가가지고 수익이 난 상태에서 수익을 계속 보존하면서 위로 올라가서 익절하는 게 장기 투자지. 뭐 여기서 한 마이너스 50% 날 때까지 있다가 본전 와가지고 익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장기 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강제 장투나 물타기가 아니라 강제장투가 물타기가 이게 장기 투자가 아니라 수익 난 거를 온전하게 위로 끌고 가는 게 그게 장기 투자예요. 그리고 단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도 똑같이 봐. 이게 한 30% 정도 오를 주식이다. 그럼 여기서 오늘 2% 올랐어. 그럼 여기서 2% 익절을 하고 다른 주식도 2% 올랐으면 그쪽 갔다가 여기 또 오르네 하면 이쪽으로 다시 오고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얘네들도 수급이랑 우리들도 수급 모멘텀 실적 뭐 이런 거 다 본단 말이에요. BNF라던가 뭐 데이 트레이딩의 대가들 뭐 책이나 그런 거 한번 보세요. 걔네들이 뭐 호가창 체결창 그런 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걔네가 맨날 연구하는 거 실적 모멘텀 뭐 레포트라던가 그런 거 보고 이 주가가 얼마나 더 상승할까 지금의 가치의 저평가가 아닌가 그런 걸 분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장기든 똑같이. 근데 본인이 뭐 몇 번 해보지도 않고 이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확정짓지 마시고 본인이 들어간 게 뭐예요? 아까처럼 짝콜 싸움 하잖아요. 뭐 고리 원전이 5, 6호기 뭐 재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재건축이래. 다시 지을 건가 말 건가 막 짱콜 게임 해보다가 본인이 망하니까 역시 단타는 안 돼 뭐 이러고 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연구하고 다 합니다. 나도 주담이랑 지금 계속 통화하고 막 이것저것 실적 발표 알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무슨 도박처럼 주식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아까처럼 뭐야 막 잠깐 이제 수익 잠깐 준 거 같다가 막 우쭐해가지고 막 망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말했잖아. 1년 동안 주식 투자를 했는데 14승 0패. 뭐 그분이 있는데 한 번도 안 됐다고 하면서 500만 원인 수익금을 갖다가 500만 원인 투자금을 5천만 원을 늘리고 그 다음 연도에 망하고 뭐 그러신 분들 봤는데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 그래서 주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10년을 주식을 했어도 매매 경험이 10번도 안 된다. 근데 아까처럼 뭐 장기로 몇 번 해본다. 하다가 해도 여기서 10년에 갑자기 경제 위기는 몇 년에 한 번씩 찾아온다? 10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데 내 10년 동안 승승장구를 해도 10년은 그 마지막 10년에 다 그냥 우르르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우르르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정말요. 경제 위기 때 여러분이 그때 뭐 저가 매수한 게 어떻게 매수할 거예요? 코스피가 뭐 1000 깨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 1000에선 꼭 사야지 해서 샀는데 그 1000도 깨져버리는데. 그냥 차트로 보면 이때 샀으면 대박인데 못 산다니까요. 실전에 가보면은. 위기가 국기에다 막 그러는데 위기는 그냥 위기일 뿐입니다. 정말. 와. 정말 주식은 무서운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공업주도 이번에 좀 움직이는데 중공업주도 뭐 두산인프라코어라던가 뭐 삼성중공업이라던가 뭐 이런 거 움직이는데 두인이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얘는 10,000원만 가면은 10,000원만 가버리면 무조건 때려버리고 내려오니까 또 10,000원 또 올라가려고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맨날 10,000원만 오면 여기서 딱 10,000원 돌파하자마자 바로 때려버리니까 중공에 움직여서 딱 손이 좀 안 가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렇고 뭐 이번에도 코스맥스라던가 토니모리라던가 이번에 또 수급도 들어왔는데 이거는 뭐 사드 규제가 완화됐다고 여러분. 규제가 완화된 게 아니라 뭐죠? 통화수압. 통화수압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사드 관련된 게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데 여러분 이 뉴스를 한번 잘 보세요. 이 뉴스. 그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중국 뉴요커 감소로 경제 성장률이 0.4포인트, 0.4% 내려간다고 이제 한국은행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추경 감안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애들이 진짜 안 보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어땠어요? 롯데마트나 이런 데 면세점 대형 면세 이제 코너 가보면은 이렇게 카트 2개 와가지고 우리나라 과자 막 다 쓸어 담고 이쪽에다 쓸어 담고 가던 중국 애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크루즈 여객선 타고 와서 막 놀던 애들도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 명도 안 보여요. 중국 춘추절이 우리나라랑 추석이 똑같았거든요. 걔네가 한 명도 안 왔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걔네가 와서 담은 적도 없고 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률도 저하가 됐고 이제 그랬는데 뭐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뭐 추경 받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토니모리라던가 뭐 이게 뭐 사드 보복 완화 해서 이렇게 주가가 오른다고 해도 일단은 실적 발표 때까지 기다리세요. 실적 발표가 언제다? 11월 15일까지 하면은 앞으로 한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거 끝나고 들어가시는 게 낫습니다. 이게 위험 요소가 제거됐나 안 됐나는 확인하고 사는 게 훨씬 좋아요. 확인하고. 지금 들어가면 그냥 고점에 물려가지고 여기서 그냥 실적이 발표됐는데 진짜 뉴요커 감소로 실적 감소 이렇게 촥 나타나 버리면은 그냥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저는 이 뉴스 아까 그 한은의 뉴스만 봐도 이거는 경제 성장률이 저하됐으니까 중국 관련주는 실적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레포트에서는 뭐 중국 사업성 수익 기대 뭐 이렇게 나오니까 괜히 빨려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리스크가 있는 종목에 러스크 그 빵 쪼가리 아닙니다. 리스크가 있는 종목에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를 저런 걸 딱 보면은 바로 형세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둑을 둬도 지금 백이 유리해요? 아니면 흑이 유리해요? 막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해설자가 지금은 말이죠. 백이 3.5집 앞서고 있습니다. 막 하면서 하지만 흑이 여길 두면은 형세가 전환이 될 수가 있죠. 막 이렇게 해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흑이 여기 둘 거를 본 다음에 들어가면 돼요. 본 다음에 여기다 두면 유리하다며요. 그럼 실적이 잘 나왔으면 그때 들어가서 그때 확인하고 이제 실적이 이제 돼서 턴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 위에서 먹어도 되는데 괜히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려고 뭐 그런 거보다 지금 괜히 들어가면 위험할 수도 있다니까요. 항상 주의를 하세요. 주의. 그리고 요즘 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군중심리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세요. 군중심리 휘둘리지 말라는 게 뭐냐면은 요즘 뭐 카페 같은 데 막 투자대회 있잖아요. 키움에서 투자대회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대거 참가를 하래요. 이번에 대거 참가
근데 보면은 이벤트도 있지만 뭐 이 사람이 여기 한 명이 딱 참가를 하니까 아 나도 따라 참가해볼래 참가해볼래 하면서 막 단체로 그냥 막 참가하는데 너 자신을 알라처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좀 알고 내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이런데 참가하지 마세요. 이런데 참가하면은 매일 매매해야 되고 막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으니까 맨날 매매하는 거고 손실 보면은 막 그 다음에 막 풀미수 풀메탈 패닝이나 풀미수 뭐 몰빵 때리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군중심리 휘둘리면은. 아, 이 사람이 오늘 수익률 10% 올랐네? 그럼 내가 따라잡아야지. 막 하다가 더 때려 맞고. 그렇게 되는데, 난 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뭐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야. 보면 다 손실인데, 50% 이상이 다 손실인데, 그냥 내가 보기엔 따라서 들어가는 것 같아. 야, 이 사람이 나갔어. 그럼 나도 한번 나가봐야지. 나도 한번 나가봐야지. 뭐 100리그 나가는 것도 아니야. 500리그 나가는데, 아니 무슨 500리그 나가는데 순식간에 마이너스 300을 찍는 거 보고, 와, 이 사람들 이거 왜 하는 거야?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대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니까 나도 나가봐야지. 이렇게 나가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 나는 투자대회 안 나가냐고요? 나는 올해 초에는 돈 욕심이 많아가지고 투자대회도 나가고 이것저것 좀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한 가지 사건이 터졌죠. 구독자 중에서 이상하신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죠. 앞에 개미에게 희망이 없다. 그 강의를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 제가 맨날 얘기해서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사건이 터진 후에 이제는 매매법을 바꿔서 안정적으로 가자. 안정적. 절대 리스크 안정적이 리스크 관리하고 변동성이 심할 때 예를 들면 아까처럼 뭐예요? 아까처럼 원전 뭐 짓느냐 마느냐 뭐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라던가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 아 트럼프가 될 건가 힐러리가 될 건가 그럴 때 그렇게 막 주가 요동치는 날 그런 날에는 그냥 매매를 하지 말자. 저는 올해 2달 남았는데 정말 조용히 그냥 수익을 확정하면서 끝내려고요. 제가 작년에 이거 매매일지 보시면 알겠지만 제 블로그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트럼프 당선 이제 될 때 제가 힐러리 쪽에 베팅해서 시작하자마자 손실을 150만 원 보고 시작했어요. 근데 그날 어떻게 했다? 그날 매매를 한 50번 했어요. 이거 제가 막 체결했던 내역이죠. 매매를 한 50번 해가지고 복구를 다 시켰어요. 마이너스 150만 원 손절하고 150 찍었죠. 그날 하루 만에 다 복구시켰어요. 근데 이 복구시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끝난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그 주에 일본 배드민턴 대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에서 너무 힘을 많이 빼버려가지고 제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대회에서 아주 개박살이 났어요. 일본 애들한테 졌죠. 제가 지금 이런 데서 손실을 봐도 복구시켜가지고 실력이 늘었다 안 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날에 그냥 안 하려고요. 이런 날에 이거 벌어봤자 얼마 벌었어요? 150만원 손절 보관 30만원 벌었나? 30만원 벌었나 했는데 그냥 안 벌고 말려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날에 그냥 안 들어가고 브렉시트 때도 심지어 제가 매매를 했어요. 여러분 보고 매매하지 말라고 해도. 왜냐? 나는 전업이니까. 전업이니까 변동성이 심한 날에 들어가면은 크게 먹을 수 있고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자신감에 했는데 브렉시트 때도 때려 맞았고 한미약 군사태 때도 때려 맞았고 그냥 다 때려 맞았어요. 물론 다 저렇게 아까처럼 복구는 시켰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고 그냥 안 했으면 됐는데 내가 근데 이런 거를 왜 변동성이 많을 때 들어갔냐면은 내가 강사들한테 배울 때 어떻게 됐다? 전업은 변동성이 심할 때 그럴 때 들어가서 먹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배우다 봤는데 그래서 나를 가르친 사람은 안 들어갔을 리가 없거든요. 브렉시트라던가 저럴 때 안 들어갔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네가 들어가라면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들어가라고 해서 내가 들어갔는데 물론 그 사람은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하라고 그냥 예시를 알려주지만 저 사람은 안 때려 맞았을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 사람은 아예 깡통을 차서 마이너스 한 6천인가 찍었어요. 저를 가르쳤던 사람은. 근데 난 이럴 때 한 200 깨진 다음에 정말 힘듭니다. 어떡합니까? 뭐 2, 300까지 깨진 다음에 막 이쪽 가가지고 내가 막 말하고 그랬었는데 참 웃긴 거였죠. 웃긴 거. 참, 왜 그랬냐 참. 아무튼 그때 느낀 게 그냥 변동성이 심한 날에는 하지 말자. 해서 그런지 이번에는 뭐 이번 연도에는 깨진 게 없어요 진짜. 물론 지수도 좋았지만 뭐 대통령 저는 그때 막 앞에 강의 보면은 나는
대통령 5월 16일날 선거 끝날 때까지 뭐 매매를 안 하겠다면서 뭐 실질적으로 태국도 가고 대마도 자전거 여행도 가고 그래서 큰 이벤트 때는 하나도 안 때려 맞아. 반기문 사태 때 나 한국에 없었는데 뭐 홈캐스트가 뭐 한가를 가든 뭐라든 그냥 뭐다. 예, 그냥 다 피했어요. 그냥 다 피했고 이제 앞으로 올해 2달 남았는데 2달 동안 그냥 조용히 차근차근 그냥 실적 발표 기간 보면서 조금씩만 매매하고 무리 안 하려고. 무리 안 하고 그냥 수익을 확정짓고 끝낼 생각입니다. 지금 그냥 뭐라고 올해는 좀 더 편안하게 하는 편안한 거 에이스 침대처럼 편안하게 하는 매매를 좀 편안하게 할 수 없을까? 이거를 그냥 평생 한다고 치면은 좀 더 뭔가 좀 마음 졸이지 않고 해야 되는데 해서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투자대회나 그거는 현재 나갈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투자대회를 나간다고 해서 뭐 이득 보는 게 없잖아요. 이득 보는 게. 여러분도 연말까지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차분하게 매매하세요. 어차피 금리 인상을 이번 연도에 한다고 하면 또 한번 요동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게 매매를 하시고 진짜 최대한 좀 안정적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주식이 나랑 안 맞으면은 여러분 희망을 가지지 말고 그냥 주식 접으세요. 그냥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실패했는데 내가 주식으로 하다가 막 실패를 하잖아요. 실패를 하면은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거 하잖아요. 성공한 사람의 성공담을 찾아보고 그 속에서 막 답을 찾으려고 하고 희망을 찾으려고 하면서 막 자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내가 이거 하다면 이 길은 내가 아닌가 보군 하고 그냥 접으세요.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 사법고시 공부했을 때 공부하다가 안 되면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나 포기를 해야 되는데 주식은 그러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식이나 뭐 공무원이나 사법고시 공부한다고 해서 그냥 시간만 날리지 가정 파탄 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젊은 애들은 보면은 저한테 막 문의 주는 애들이 뭐 군대 전역한 애들 뭐 중학생 고등학생 뭐 이런 애들 보면은 취업 자체를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현실 도피요 그냥 현실 도피. 취업은 힘드니까 난 전업이 내야 되겠다. 현실 도피 하지 마세요.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내가 이거를 새벽 7시에 찍었거든요. 새벽 7시에 막 이것저것 준비하다 했는데 지금 오후 1시네요. 6시간 동안 이걸 했네. 그리고 제가 지금 목이 아파가지고 안 되겠다.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절대 취업도 안 해보고 막 중학생, 고등학생, 취업준비생들은 취업하고 그냥 재테크식으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주식으로 돈 번다고 해도 아무 필요가 없어집니다. 진짜. 아이고. 자, 항상 마지막 멘트는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 블로그가 있죠. 블로그 아까 이런 데 보시면은 매매일지 말고 이런 데 보시면 제 이 텍스트 광고가 있죠. 텍스트 광고 많이 클릭해 주시고 광고 유튜브 광고 제발 마지막까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영상 수입이 들어오는데 영상 수입 제가 얼마다? 추석 때 제 영상 수입 얼마? 20불이 아닙니다. 20센트. 얼마? 추석 때 일주일간 200원. 여러분이 봐주신 광고 수익입니다. 200원, 뭐 10원. 이게 뭐예요? 얼마? 다 합쳐도 600원입니다. 일주일에 600원. 일주일에 600원이고 제가 유튜브로 쓴 돈은 지금 500만원이 넘어갑니다. 이런 거 만들면서. 그래서 뭐 스트리밍 같은 데 오셔도 후원해줘도 참 감사하겠고 전 진짜 요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유튜브 하면서 너무 자꾸 돈이 많이 나가니까 자 뭐 아무튼 내일 또 스트리밍이 있을 예정이고 뭐 스트리밍은 다시 보기가 이제 제공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거기서만 볼 수 있는 이 얘기. 물론 주식 얘기는 안 합니다. 주식 얘기는 금지고 안 하고 그냥 제가 사는 얘기라던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얘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찾아와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정리를 안 했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자 마지막 정리입니다. 시장 트렌드는 시장 트렌드와 패턴은 항상 변한다 주제입니다. 자 1번 뉴스를 보고 시장의 흐름을 생각해라. 자 연말 금리 인상, 미국 금리 인상, 한국 금리 인상 뉴스를 보면서 앞으로의 시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항상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죠. 주식 위험자산입니다. 은행은 뭐다? 안전자산. 그런 것처럼 앞으로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 거나 뭐 그런 거를 항상 대비해 두시고 이렇게 갈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안 가면은 바로 손절을 쳐주고 주도주 섹터로 갈아타고 뭐 그런 거 항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터져서 관련 섹터가 큰 상승을 하거나 큰 하락을 하면은 그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죠? 예, 폭스바겐 뻥연미 사건으로 전기차가 이렇게 촥 하고 올라갔잖아요. 전기차. 그런 것처럼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전기차 주도주가 되는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반대로 또 뭐 큰 악재가 뭐가 있겠어요? 중국 사드가 터졌어. 그러면 이제 중국 관련주 이제 다 죽겠구나 하면서 이제 대응을 해줘야죠. 주가가 떨어지면 위기는 기회다 생각해서 그냥 섣불리 매수하기보다는 리스크를 항상 관리하세요. 보유 중이면 빨리 손절하고. 예. 2번 시장 트렌드와 패턴은 항상 변합니다. 2번 시장 트렌드는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고 자만하고 공부를 게을리하면 계좌는 금세 박살이 나요. 아까 말했듯이 뭐 단기 과열 종목에 걸리면 원래 여기서 조정을 한 3일 주고 그 다음에 위에 뻥치고 올라가는데 지금은 그냥 단기 과열주도 말고 그냥 척척척 올려버리는 뭐 패턴도 자꾸 변하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맨날 관찰을 해야 됩니다. 노력조차 안 하면은 정말 안 돼요. 노력을 해도 뭐 수익이 안 나거나 뭐 그런 건 마찬가지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계좌는 그냥 개박살 납니다. 자,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와 요즘 시장의 관심이 뭐가 받고 있나, 그리고 요즘 패턴 뭐 어떻게 바뀌는가 계속 본인이 관찰하고 연구를 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실적 발표를 보고 해도 매수가 늦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 주식들은 실적 발표 전이라 실적 발표 날 대량의 물량이 쏟아지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풀라방처럼 따라 들어가면 거기가 최고점입니다. 향후 실적을 본 뒤 매매해도 늦지 않고 오히려 더 안정적입니다. 늦지 않고 자, 그러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